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감소 추이를 이어가는 가운데 오늘 0시 기준 신규 환자는 5,850명으로 지난해 6월 이후 32주 만에 최소를 기록했습니다. 위중증 환자는 289명으로 95일 만에 200명대로 내려왔습니다. 중국 정부가 자국민의 해외 단체 여행을 부분적으로 허용하면서 코로나19 이후 첫 중국인 단체 여행이 오늘부터 시작됐습니다. 20개 나라에 대한 단체 관광이 허용되는데 한국과 일본, 미국은 제외됐습니다. 인공지능 챗봇 챗GPT를 개발한 오픈 AI의 최고 기술 책임자가 챗GPT의 악용 우려가 있다며 규제 필요성을 지적했습니다. 그는 챗GPT의 열풍이 이렇게 클 것으로 예상하지 못했다면서 높은 인기로 인해 기술이 오용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미국 항공우주국 나사가 우주 비행 기간을 지금보다 3분의 1로 줄일 수 있는 차세대 로켓 엔진 개발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핵 분열을 이용해서 로켓의 추력을 얻는 핵 추진 엔진으로 유인 화성 탐사에 활용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내륙을 중심으로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을 보이는 가운데 오늘 오후 9시까지 서울 등 수도권과 세종 지역의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가 시행됩니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이 제한되고 사업장과 공사장 작업도 기준에 맞춰 운영해야 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6일 사이언스 투데이 시작합니다. 오늘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환자는 5,850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일주일 전보다 1,000여 명, 2주 전보다 3,000여 명씩 적습니다. 지난해 6월 27일 이후 32주, 224일 만에 최소 기록입니다. 신규 환자 가운데 국내 발생은 5,830명, 해외 유입은 20명입니다. 위중증 환자는 289명으로 지난해 11월 3일 이후 95일 만에 200명대로 내려왔습니다. 사망자는 18명으로 누적 사망자는 33,614명입니다. 중국인들의 단체 여행이 오늘부터 한국과 미국, 일본을 제외한 20개 나라를 대상으로 재개됩니다. 중국 관영 글로벌타임스는 2023년 첫 해외여행은 6일부터 상하이에서 태국 푸켓으로 가는 5박 6일간의 단체 여행이라고 소개하면서 상품 출시 첫날 예약이 모두 마감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중국은 지난달 해외 단체 여행이 가능한 나라 20개국을 발표할 때 한국과 미국, 일본은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조치는 중국발 입국자 방역 강화와 그에 따른 비자 제한 조치 등을 놓고 갈등이 이어진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됩니다. 코로나19 방역 조치 완화를 계기로 홍콩과 동남아 국가들이 관광객 유치에 발벗고 나섰습니다. 홍콩은 3천억 원 규모의 항공권을 무료로 뿌리기로 했고 베트남은 올해 1억 명 이상의 관광객 유치 계획을 내놓았습니다. 이종수 기자입니다. 홍콩이 코로나 방역 조치 완화를 계기로 전 세계 관광객 유치를 위해 헬로 홍콩 캠페인을 벌였습니다. 존 리 행정관은 이 자리에서 관광객들에게 약 3,117억 원 상당의 항공권 50만 장을 무료로 제공하겠다고 말했습니다. We have prepared 500,000 free air tickets to welcome tourists from every part of the world. to come to Hong Kong. 홍콩 공항 당국은 다음 달 1일부터 6개월 동안 우선 동남아 관광객들부터 무료 항공권을 뿌린다는 계획입니다. 홍콩 관광청은 올해 국제 수준의 250여 개 행사도 열어 2020년 1월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전멸하다시피 한 관광객 수를 코로나 이전 수준인 5천만 명 이상으로 끌어올릴 계획입니다. 지난해 일찌감치 외국 관광객에게 방역의 빗장을 푼 태국 정부는 올 초부터 보건부 장관과 교통부 장관이 직접 공항에서 중국인 관광객들을 맞이할 정도로 관광객 유치에 열의를 보였습니다. Now we can say Thailand freely open for all tourists from all over the world. 태국은 코로나 발발 이전인 2019년에 국내 총생산 GDP의
약 11%를 차지할 정도로 관광업 비중이 높습니다. 관광 관련 고용도 20%나 돼 방역 완화를 계기로 태국 정부는 관광객 유치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베트남 역시 지난달 말 코로나 방역 조치 완화를 계기로 올해 1억 명 이상의 관광객 유치 계획을 밝혔습니다. 베트남 관광청은 4차 산업 기술 활용, 지역 기반형 관광 개발 프로젝트, 관광업 인재 양성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베트남 관광 활성화 전략도 내놓았습니다. YTN 조수입니다. 코로나19 같은 감염병 대유행이 있을 때마다 전담병상 부족 문제가 반복되는데 중앙감염병 전문병원으로 새 단장에 나서는 국립중앙의료원이 첫 삽을 뜨기 전부터 논란입니다. 정부가 예산을 대폭 삭감해 병상 축소가 불가피한데 의사들은 이 예산으로는 부족하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신윤정 기자입니다. 흰 가운 위에 어깨띠를 두른 국립중앙의료원 소속 의사들이 병실 밖으로 나왔습니다. 중앙의료원 신축 이전 사업비 예산을 기획재정부가 삭감한 데 반발하며 직접 지지 서명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감염병 같을 때는 또 최전선 이렇게 나가야 될 때 그 역할을 할 수 없다면 저희 대한민국 국민 건강의 미래가 매우 걱정이 되고. 지난 1958년 설립된 국립중앙의료원은 시설 노후화와 비좁은 공간 등으로 20년간 논의 끝에 인근 방산동으로의 이전이 확정됐습니다.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감염병 의료 대응 총괄병원의 필요성이 커졌고 고 이건희 전 삼성그룹 회장의 기부금이 더해지며 사업비도 확보됐기 때문입니다. 국립중앙의료원이 신축 이전할 곳은 현재 의료원과 맞닿아 있는 옛 미군 공병단 용지로 규모는 4만 2천여 제곱미터, 현재 1.6배 수준입니다. 본원 이전과 함께 중앙감염병 전문병원 134병상이 새로 지어지는 등 모두 760병상 규모의 사업비 1조 7천억 원이 확정됐습니다. 현재 의료원보다 규모가 커지긴 했지만 당초 보건복지부와 중앙의료원이 요구했던 1,050병상보다는 크게 줄었습니다. 기재부는 같은 진료권 안에 종합병원이 15개나 있어 병상이 초과 공급되는 데다 중앙의료원의 낮은 병상 이용률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중앙의료원 의사들은 메르스와 코로나19 등 감염병 대유행 때마다 기존 입원 환자를 내보내고 감염병에 대응하도록 한 정부가 낮은 병상 이용률을 이유로 든 건 말이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앞으로 닥칠 감염병에 대응하려면 축소한 예산과 규모, 인력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주장입니다. 국가적 미춘적 의료 대응의 중추적 기능과 최후의 보루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적정 투자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복지부는 사업 추진 과정에서 총 사업비 재조정과 병상 확대를 기재부와 계속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감염병 유행 대응은 물론 국가 공공의료기관으로 핵심 역할을 할 수 있는 규모와 질을 모두 확보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신윤정입니다.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너도 나도 개혁의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보험료율은 정작 20년 넘게 단 1%도 움직이지 못했는데요. 이번엔 분위기가 조금 다르다는 분석입니다. 기정훈 기자입니다. 2041년 적자 전환, 2055년 기금 고갈. 현재의 국민연금 제도를 손대지 않고 그대로 뒀을 때 벌어질 일입니다. 개혁하자는 목소리는 진작부터 나왔지만 실행에 옮기지 못하면서 상황이 계속 나빠졌습니다. 정부는 3대 개혁 대상으로 꼽으며 더 늦출 수 없다는 입장이고 국회도 재정축의 시산 결과까지 독촉하며 논의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일단 더 오래 더 많이 내도록 한다는 방향은 어느 정도 잡힌 분위기입니다. 국회 연금특위사나 민간자문위원회는 59살까지 내던 것을 단계적으로 64살까지 내도록 가입 연령 상한을 늘리자고 의견을 모았습니다. 세계 최고 속도로 진행되는 저출산 고령화를 고려하면 반대할 명분이 적습니다. 노인 1.1명을 생산 가능 한 명이 부양하는 그런 나라가 된다는 거죠. 이런 나라는 지구상에 없습니다. OECD 어떤 국가도 이 노인 부양률은 대체로 보면은 한 55에서 60%입니다. 20년 넘게 동결된 보험료율도 올리는 건 확실시 되는데 관건은 인상폭입니다.
재정축의 전문위원회는 여러 시나리오를 그리며 현행 보험료율 9%를 20% 이상으로 올릴 것을 제안했지만 국회에선 15% 안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만큼 올리는 것도 사상 최대 인상폭이라 정부는 조심스럽습니다. 15%의 단계적 인상 방안은 국회 연금특위 산하 민간자문위원회에서 논의 중인 연금 개혁 방안으로 이는 정부안이 아닙니다. 정부는 국회 연금특위에서 개혁 방안을 마련하면 그 결과를 참고하고 국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며 소득 대체율을 올릴 것이냐 여부, 즉 얼마나 받게 할 것이냐의 문제는 의견이 엇갈립니다. 더 내게 하는 만큼 더 받게 하자는 온정과 지속 가능성을 고려할 수밖에 없다는 계산이 맞선 형국입니다. 적절한 노후소득을 우리가 국민연금만으로 달성해야 되느냐, 그것은 또 다른 측면의 고려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각 사람들의 근로 유형이라든지 성격에 따라서, 직업에 따라서 그런 것들은 다양하게 다르게 구성될 수 있고요. 국민연금법이 정한 국민연금 운용계획의 국회 제출 시한은 오는 10월 말. 국민과 함께 개혁안을 만들겠다는 정부가 어떤 개혁안을 내놓을지 벌써부터 그 방향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YTN 기정훈입니다. 서쪽 내륙 지역의 초미세먼지 농도가 크게 오르면서 수도권과 세종시에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환경부는 오늘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서울과 인천, 경기, 세종 지역에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를 발령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고농도 미세먼지는 대기가 정체된 데다 중국발 스모그가 가세하며 발생했다고 환경부는 설명했습니다. 비상저감 조치가 발령되면 5등급 차량의 운행이 제한되고 사업장과 공사장의 작업 시간도 조정해야 합니다. 호흡기 질 환자나 노약자는 외출을 되도록 자제하고 외출할 때에는 KF80 이상의 마스크를 쓰는 것이 좋습니다. 지구로부터의 최대 거리가 1억 킬로미터를 넘는 화성까지 가려면 현재 기술로는 최소 7개월 이상이 걸리는데요. 미 항공우주국 나사가 핵분열 기술을 이용해서 이 기간을 3분의 1로 줄일 로켓 엔진 개발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성규 기자입니다. 지난해 11월 발사된 역대 최강의 로켓으로 불리는 아르테미스 SLS 로켓. 50여 년 전 인류를 처음으로 달에 보냈던 세텀5 로켓의 연료 케로신보다 추력이 15% 더 향상된 액체 수소를 연료로 사용했습니다. 하지만 SLS 로켓을 비롯해 현재 로켓 기술로 화성까지 우주인을 보내려면 7개월에서 9개월 정도가 걸립니다. 미국 항공우주국 나사가 화성까지 우주 비행 기간을 현재보다 3분의 1로 줄일 수 있는 차세대 로켓 엔진 개발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핵 분열을 이용해 로켓의 추력을 얻는 핵 추진 엔진입니다. NASA will partner with our longtime partner, DARPA, to develop and demonstrate advanced nuclear thermal propulsion, a revolutionary technology that will allow the United States to expand the possibilities for future human spaceflight missions. 핵 추진은 핵 분열을 이용해 섭씨 2400도의 매우 높은 열을 만들어 이 열로 추진제를 가열해 분사하는 방식입니다. 기존의 케로신이나 액체 수소처럼 화학적 반응을 이용한 엔진보다 효율이 2배에서 5배 더 높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핵분열을 하면 그 발생하는 열이 그냥 화학적 반응을 연소를 했을 때보다 나오는 열보다 훨씬 높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사용하는 이제 추진제를 수소를 쓰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노즐을 빠져나오는 그런 운동 에너지가 훨씬 더 운동 에너지가 크게 됩니다. 그래서 앞서 나사는 50여 년 전 핵 추진 로켓 개발을 추진했으나 예산 문제 등으로 중단된 바 있습니다. 핵 추진 엔진이 상용화돼 화성까지 비행 기간이 3개월 내외로 대폭 줄어들면 우주 비행 중 우주 방사선 노출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또 비행 기간 단축으로 식량 등 보급품을 줄일 수 있어 더 많은 과학 장비를 로켓에 탑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나사는 오는 2027년까지 국방부 산하 고등연구계획국과 함께 핵 열 추진 로켓을 발사할 계획입니다. YTN 사이언스 이성규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열풍을 일으키고 있는 챗 GPT 개발사 오픈 AI의 미라 무라티 최고 기술 책임자는 챗 GPT가 악용될 수 있다며 규제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무라티 CTO는 현지 시간 5일 공개된 미국 시사주간지 타임즈와 인터뷰에서 챗 GPT를 처음 내놓았을 때 이렇게까지 큰 열풍이 불 것이라고는 예상하지 않았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특히 높은 인기는 일부 윤리적 문제를 불러일으켰다며 그런 AI 도구들은 오용되거나 나쁜 행위자들에 의해 사용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그러면서 AI를 규제하는 것은 지금도 이르지 않다고 덧붙였습니다. 무라티 CTO는 규제에 나서는 정부의 개입이 혁신을 더디게 할 수 있다는 우려에 크게 걱정하지는 않았습니다. 한번 불이 나면 끄기 어려운 전기차의 문제점이 부각되면서 소비자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한파에 충전 효율이 떨어지고 충전소가 부족한 문제도 있다 보니 전기차 업계에선 부정적인 이미지를 바꾸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이승윤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주행 중이던 테슬라 전기 자동차에서 불길이 치솟습니다. 차를 물속에 담근 뒤에야 불을 껐습니다. 주차된 테슬라 전기차에서도 불이 났는데 소방 인력이 3시간이나 물을 퍼붓고 나서야 껐습니다. 전기차 보급이 늘며 진화가 어려운 전기차 화재 사고도 매년 급증하는 추세입니다. 국내 전기자동차 업계는 화재 안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화재 발생을 점검하기 위해 공개적으로 전기차 충돌 시험을 진행할 정도입니다. 해외 업체들도 충돌 때 배터리 화재 억제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내연자동차의 경우에는 바로 이 부분에 엔진이 위치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전기자동차의 경우에는 바로 이 지점에 금속 완충제를 갖춰서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리튬 배터리로 가는 충격을 분산시키고 있습니다. 금속 완충제를 정면과 측면 모두에 설치한 경우 화재가 한 건도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충전도 넘어야 할 고개입니다. 설 연휴 때 중국은 물론 국내에서도 고속도로 충전소 부족과 긴 충전 시간 문제는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전기 시설들이 수도권에 많이 집중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전국적으로 좀 정부에서 좀 확충을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한파에 떨어지는 배터리 효율도 과제입니다. 업계에서는 보온장치 제공으로 방어에 나서고 있습니다. 해외에서는 옵션으로 적용되는 히트펌프를 국내 고객들의 니즈에 맞춰 한국에서는 기본 사양으로 적용했습니다. 히트펌프를 통해서 주행거리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었습니다. 전기차 업계가 소비자 불안을 잠재우고 대세로 자리 잡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이승윤입니다. 일본을 대표하는 대기업 도요타와 소니가 최근 잇따라 사장을 교체하는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급변하는 경제 환경 속에 전기차 등의 사업을 중심으로 경영 혁신에 박차를 가하기 위한 건데요. 도쿄에서 이경아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지난해까지 3년 동안 전 세계 자동차 판매 대수 1위를 이어가고 있는 도요타. 지난 2008년 4조 4천억 원에 이르는 막대한 영업 손실로 존폐기로 했었던 회사를 되살린 인물이 현 도요다 아키오 사장입니다. 창업자 가문 4세인 도요다 사장은 자신의 뒤를 이을 신임 사장을 발표하면서 혁신을 강조했습니다. トヨタの変革をさらに進めるためには、私が会長となり、新社長をサポートする形が
一番良いと考え、今回の決断に至りました。 토요타는 GM 등 경쟁사에 비해 전기차 시장에 상대적으로 뒤늦게 뛰어들었습니다. 개발자 출신인 사토 코지 신임 사장은 오는 4월 취임 이후 지금의 경영 체제가 크게 바뀔 것임을 예고했습니다. 継承と進化をテーマに創業の理念を大切にしながら商品と地域を軸にした経営を実践しモビリティカンパニーへのフルモデルチェンジに取り組んでまいります. 토요타뿐 아니라 소니도 사장 교체를 발표했습니다. 혼다와 합작해 전기차를 만드는 데 앞장선 도토키 히로키 부사장을 사장에 지명했습니다. 소니는 이번 인사에 대해 기업의 경영 체제를 강화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습니다. 顧客に選ばれ、社員を元気にし、優秀な人材を集め、企業価値を高め、そして社会に還元する、そうしたポジティブスパイラルを生み出していきたいと思います。 토요타와 소니를 이끌어온 현 사장들은 모두 회장으로 승격돼 경영에 계속 영향력을 행사하게 됩니다. 한편 닛산도 대주주인 르노와 서로 보유한 상대 회사 지분을 15%씩 동등하게 맞추기로 합의했습니다. 카를로스 곤 전 회장 도주 이후 갈등이 커졌던 두 회사는 이번 합의를 계기로 전기차 사업을 중심으로 협력의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도쿄에서 YTN 이경아입니다. 일본 정부가 미국의 보조를 맞춰 올 봄부터 중국 반도체에 대한 수출 통제를 시행할 방침을 굳혔다고 산케이 신문이 보도했습니다. 일본 경제산업성은 수출 통제 관련 법령을 조만간 밝히고 기업 등의 의견을 들은 뒤 올봄 규제 강화책을 도입할 계획이라고 이 신문은 전했습니다. 다만 중국이 일본의 조치에 보복할 가능성을 고려해서 중국을 직접 지목하지는 않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지난 2021년 일본 반도체 제조 장비 해외 매출액은 약 28조 2천억 원 가운데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33%로 가장 비중이 컸습니다. 10년 안에 30곳 넘는 대학이 문을 닫을 것이다. 4년제 대학 총장들이 스스로 진단한 미래입니다. 학령 인구 감소 때문인데요. 이 위기가 가장 먼저 닥친 지방대를 중심으로 정부가 30곳을 넘선해 5년간 1,000억 원씩 지원하는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장하영 기자입니다. 전국 4년제 대학교 총장 116명에게 학령 인구 감소로 향후 10년 안에 몇 곳이 폐교되겠느냐 물었습니다. 65%가 30곳 넘게 문을 닫을 거라고 예상했는데 특히 국공립대학교 총장들의 경우엔 60곳 이상 폐교할 거라는 답변이 가장 많았습니다. 생존 전략을 물었더니 정부 재정 지원 요구가 가장 컸습니다. 우수한 교수 인력은 다른 곳으로 빠져나갈 궁리를 하고 있고 실제로 여건이 좋다는 저희 대학조차도 십수명이 계속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고등교육 재정 확보 방안으로 국고 재정 이외에 현실적인 대안을 찾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정부가 이런 요구를 받아들여 대학 한 곳당 5년간 1,000억 원이라는 파격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단 조건이 붙습니다. 과감한 혁신으로 글로벌 수준에 도전할 수 있는 지역의 대학, 즉 글로컬 대학 30곳을 추려 여기에 예산을 몰아주겠다는 겁니다. 희생 없이는 힘든 개혁을 정부가 이거 하라, 시립화 하십시오, 출연이랑 통합하십시오 이렇게 해서는 그동안 성공한 사례가 없습니다. 스스로 우리가 하겠습니다 하고 했을 때 정말 파격적인 글로컬 대학 지원이 기존의 교육부 산하재단에서 내려보내던 돈은 과기부, 산업부, 중기부 등 다른 부처의 대학 재정 지원과 합쳐 지자체에 주는 방식으로 바꿉니다. 계획대로면 2025년부터 지자체가 키를 잡고 대학에 쓸 수 있는 돈은 2조 5천억 원 이상이 됩니다. 사실상 대학의 존폐를 지자체가 결정하는 그림. 문제는 선거에 민감한 지자체의 전문성과 공정성입니다. 지방 정부가 또 이제 선거를 하기 때문에 책무성을 갖는 부분도 있거든요. 우려가 되지만 충분히 상쇄하고도 남을 많은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되기 때문에 정부가 모든 대학을 살릴 수 없다고 공언한 가운데 글로컬 대학 30곳에 뽑히기 위한 대학들의 사활건 경쟁이 시작됐습니다. YTN 장하영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극지에 있는 대한민국 과학기지에서는 다양한 자연현상과 인류의 미래를 향한 연구가 진행 중인데요. 특히 남극 과학기지는 내륙에서 보기 어려운 다양한 천문현상을 관측하는 데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어서 천문학 연구의 기점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 사이언스 투데이 별소리 다 듣겠네에서는 남극에서 바라보는 하늘은 무엇이 다른지 남극의 천문에 대해 전해드립니다. 많은 시청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